책이 뭔가요?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뭔가요?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나한테? 고통에 더 이상 압도당하지 마세요. 이게 쇼펜하우어가 주는 고통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영철의 말과 생각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이라는 책을 가지고 쇼펜하우어 철학이 어떤 건지, 그 철학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교훈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Learning Out of Matrix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갈 생각이고요. 제가 이 쇼펜하우어 철학 그리고 이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이라는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쇼펜하우어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더라고요. 보통 철학자 이름이 이런 식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 사회에서 쇼펜하우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인기 있는 게 의아했어요. 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출산율 최저, 자살률 최고, 우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 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게 정말 한국의 모습이라면 그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거나 도피하고 싶거나 혹은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염세주의로 대표되는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관심을 가지게 된 거 아닐까, 사람들이. 지금의 불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 좋은 삶의 긍정과 희망을 주는 철학이 아니라 염세주의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데 쇼펜하우어 철학을 염세주의 철학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쇼펜하우어 철학은 긍정의 철학이고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철학입니다. 제가 쇼펜하우어 철학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이 책을 마주했을 때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총 4가지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그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고난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본성이다. 두 번째, 몸의 철학, 인간에 대한 통찰. 세 번째, 집단주의의 대적함. 네 번째, 자발성과 자유. 관점을 뽑아왔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책 리뷰를 할 거고요. 이 리뷰를 보고 계신 분이 만약 고통스러운 지점에 있거나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완전히 좋아지실 것을 저는 장담하고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고난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본성이다. 이 책 얘기 전에 동양의 고전인 맹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맹자의 고자장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늘이 어떤 사람한테 큰 직책, 큰 일을 맡기려고 했을 때 고난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필선고기 심지, 그들의 심지를 괴롭히고, 노기 근골, 근골을 수고롭게 하고, 아기 체부,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공핍 기신, 그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행불난 기소위, 해야 하는 일들을 다 어긋나게 만든다. 그래서 그걸 왜 하냐? 증익기소불능,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더 잘 해내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동양의 고전에서도 고난이라는 것을 조망해 봤을 때 단순히 불행한 일, 부정적인 일, 힘든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고난은 표면적으로는 힘들어 보이고 삶에 고통스러운 어떤 불쾌감을 주지만 그 본질은 배움과 교훈을 줘서 사람을 성장시키게 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쇼펜하우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로서의 인간은 고통 때문에 파괴되지는 않는다. 내구성이 강해서도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되어서도 아니다. 고통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걸어가야 할 필수 과정이다. 절대로 사라질 리 없는 유일한 길이다.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태어남은 동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다. 고통이라는 건 뭐예요? 디폴트 값이에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고통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든 일이 닥치거나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It is what it is.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다, 뭐 이런 느낌. 그냥 그렇게 될 일인 거고, 그게 현실인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통, 고난의 중요성과 어떤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생긴 거고, 거기서 좋은 걸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은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빅토리아 홀트인가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일 텐데, 좋았다면 멋진 것이고 나빴다면 경험인 것이다. 절대 후회하지 마라. 쇼펜하우어가 고난을 봤을 때 그 고난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할 관문, 인간이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할 터널, 고통에 더 이상 압도당하지 마세요. 이게 쇼펜하우어가 주는 고통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몸의 철학,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찰. 철학사에는 총 두 가지의 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육체가 전부다. 영혼, 그런 게 어딨냐. 인간은 물질이고 육체고 몸이다 라고 하는 이론론적인 관점. 쇼펜하우어는 후자, 이론론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시기가 닥쳤을 때 사유나 반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철학자들은 사유와 반성을 강조하는데 반해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쇼펜하우어의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통찰이 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삶에 지쳐버렸을 땐 냉정한 반성이 불가능하다. 힘들 때 그냥 체력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실제로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들이 왜 일어났나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냥 싫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동감하고, 고독이 가장 좋은 친구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어떤 그 특성의 일정한 수준이 있을 텐데 그 수준 이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정보나 가치를 주고 행복을 주죠. 근데 사람이 피로감도 주고 스스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성장할 기회를 뺏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절제해라. 음식 말할 때 단식하면은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세포가 더 건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교성이란 허구, 사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란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이 파트를 읽고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가치가 높으면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운동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향유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쾌락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과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고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는 되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치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줄 이유도 없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입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위대한 생애는 없다. 제가 지난번에 자기 제시라는 영상에서 피부를 좋게 만드는 돈이 안 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어떤 활동과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바이오리듬을 만들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도 덜 생기고 피부가 더 좋아질 것이다. 바로 이런 지점도 쇼펜하우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집단주의의 대적함.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춰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모든 지성인들은 그냥 집단주의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전체주의, 집단주의, 집단의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을 따르지 않거나 그 룰에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체를 멀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자아가 완벽하게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커뮤니티와 어울리게 됐을 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망가지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을 만나겠다고 한다면 정말 나보다 괜찮은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제가 실제로 좋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자 하는 것처럼요. 먹이의 공급은 자유를 포기했을 때만 주어지는데 자유를 포기할 만큼 매혹적인 혜택이기에 동물원 우리에 갇혀 사육사가 던져주는 날고기 맛을 알아버린 맹수와 어항에 갇혀 사료로 끼니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진 돌고래와 교육을 통해 사회성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된 순치화의 과정을 통과한 인간은 야만의 들판에서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서 고독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혹은 고통이라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회가 프로그래밍한 룰에 저항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해서 나의 것을 도출하고 나의 방식으로 순치화되지 않은 날 것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스탠다드를 대중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스탠다드를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혁신적인 일을 한 사람이랑 맞추세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스탠다드가 대중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발성과 자유. 수만 권의 책을 읽은 자의 머릿속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의 머릿속에 방 한 칸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사색하고 스스로 욕망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만이 고통 없는 죽음을 만끽할 자격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 그는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신의 성을 지켜내고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그에게 명령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에게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지혜를 주는 원천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조립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발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권위에 대해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책이 뭐죠? 자극을 주기 위한 수단이에요. 독서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자극이다. 자극만 받고 이를 표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자극에 무뎌진다. 이는 독서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에는 책을 너무 많이 읽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책이 뭔가요?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뭔가요?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나한테 긴 글로써 어떤 일련의 주장을 펼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거는 일종의 자극이에요. 텍스트라는 거는 정보고 자극이에요. 그 자극을 가지고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에요. 온전히 나의 몫이고 온전히 내가 찾아내야 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책을 한 권을 읽든 100권을 읽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집단의 커리큘럼이나 집단이 제시하는 가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한 대로 살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염세주의죠? 이게 어떻게 우울함의 철학이죠? 어떻게 이 문장과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우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울함의 철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전혀 염세주의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그대로 해석한 대로 살 거예요. 이게 바로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다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과 여러분의 판단과 주체적인 사고력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서 사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해요. 좀 파트가 있는데 자발성과 연결되는 파트라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좌우되는 생물이다. 눈앞에 나타난 사물, 체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론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식의 힘을 키우게 된다. 그 중요한 순간에 개조를 목표로 학교와 사회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어떤 말로 포장해도 잔인한 사육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와 사회가 뭐라고요? 사육이라고요. 사회가 정해놓은 문화나 스탠다드를 수용하는 것, 학교가 제시하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서로를 레이팅하고 너는 우월한 사람이고 너는 저열한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뭐라고요? 그냥 사육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객체가 되고 타인이 되고 진열장 속에 놓여진 상품이 되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다음 비디오에서 더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Don't get crazy. 제가 옛날에 부다페스트 여행을 할 때 호텔 1층에 있는 바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아저씨가 와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차로 여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차로 여행하면 피곤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뭐 나는 포르쉐를 타서 전혀 피곤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술도 잘 시켜서 비싼 거 좋은 거 잘 드시고 그래서 이분이 부자구나, 부자라서 여유가 넘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자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스트리아 부자 아저씨가 그냥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Don't get crazy. 이 말이 뭘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이런 맥락인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난이라는 이벤트 또는 여러분이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누군가 모함을 해서 모함에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안 좋은 소문이 퍼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물리적인 충격에 가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뭐가 됐든지 기타 등등등 그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별로 흥분하지 말고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냥 불행은 삶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련의 사건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저의 주장이고, 제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서 염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예요. 이런 염세주의 철학에서도 저희가 염세주의를 부정하고 긍정성의 철학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꺼냈듯이 여러분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쇼펜하우어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책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어떤 단서를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조금씩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